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티멜리스 박지현입니다. 너무 반갑고 좋은 거의 매일 보는 듯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짜 집에 온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같이 목욕탕을 가면 되게 친해진다는 얘기 있죠. 신발 하나 벗었을 뿐인데 굉장히 저희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도 들고 분위기 너무 좋네요, 진짜로.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처음 오셨어요? 좀 어색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자리에 처음 오셨어요? 괜찮아요? 집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그 내청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릴 거예요. 내청 마케팅 뭔지. 제가 28살에 뉴스킨을 만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내청 마케팅이 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내청 마케팅이 이런 거야? 내청 마케팅이 이런 거야?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듣다가 어떻게 했냐면 피식 웃었어요.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비웃었냐면 그냥 다단계잖아요. 피라미드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거잖아. 근데 그 좋지 않은 것을 뭔가 좋은 것처럼 영어로 포장하는 듯한 느낌이 받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보면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피식 비웃었는데 제가 듣다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뭔가 오해할 수도 있고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뭔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벨로시티라는 것이 나오죠.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벨로시티 기회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작고 큰 어떤 행동과 생각의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큰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 남자에게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핑계를 꼬집었다. 여러 차례의 실패를 네.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네. 뭐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 지금 보신 동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TV에 방송이 됐던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통령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분이에요. 억만장자로 성공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서 유명 MC가 질문을 해요.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는 게 왜 그러세요? 아, 불이야. 제가 킬게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피식 웃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알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왜 이렇게 지지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저나 도널드 트럼프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뭐 긍정적으로 지지하거나 이 사업을 동참하실 텐데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빚진대요. 집을 날린대요. 그리고 사재기를 한대요. 그리고 친구를 끌어들이는 어떤 뭔가 행위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뒤통수를 쳐야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아니땡 굴뚝이 연기 나진 않겠죠.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건 왜 그랬을까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화장품 판매야. 영업이야. 팔아서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 세일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화장품 영업이었다면 했을까요? 불법이라면 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 거고 동참하신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제가 처음에 헷갈렸어요. 왜 이게 비즈니스지? 영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인터넷에 찾아보죠. 어디 인터넷에 가장 많이 찾아보세요? 네이버. 짠 것처럼 네이버. 그래서 저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네이버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지식백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걸 검색을 딱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학 용어고요. 그리고 경제학 학문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네이버에 쳐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애고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무슨 시스템이에요. 뒤에 보면요.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의 다운라인 전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대요.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피라미드하고 다른 거래요. 네이버 지식 사전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나와요. 판매. 우리가 앞에 봤던 화장품 영업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 영업도 아니라는 것처럼 나오고요. 피라미드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 나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쭉 설명이 나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이버 지식사전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먼저 여기 보시면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제품을 제공한다 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해하는 첫 번째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책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갑자기 앞에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이 책은 뭐냐면 화장품의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시세이도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네. 일본의 시세이도라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17년 동안 책임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고 쓰신 책이에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냐? 보면 겉표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 화장품에 얘가 소비자 가격 18,000엔이에요. 얼마죠 그러면? 18,000엔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원 정도 돼요. 그죠? 여기 밑에 보면요 58엔은 뭐냐면 이 화장품의 원가예요. 그 원가가 얼마라는 거죠? 580원. 보여드릴게요. 18만원짜리 화장품의 원가는 580원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립스틱이 3만원의 립스틱이 원가가 60원이다. 왜 300배, 500배 이렇게 뻥튀기가 돼갖고 화장품이 판매가 되느냐. 이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 17년 동안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면서 이걸 폭로하고 싶다 라고 쓴 책이 이 화장품의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왜 이런지. 왜 이게 30원짜리가 60원짜리가 3만원에 판매가 되는지 다 알고 있죠? 화장품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에 에스티로도 아세요?
에스티로더 화장품이 판매가가 15만 5천 원이래요. 이거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수입 원가가 6,300원이래요. 수입 원가라는 건 뭐냐면 이 화장품의 완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원가가 6,300원인 거예요. 그럼 수입 원가가 6,300원이라는 것은 이 화장품이 만들어진 제조 원가,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정말 성분의 원가는 이 제조 원가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진짜 500원, 600원짜리가 15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랑콤도 마찬가지죠. 몇백 원짜리가 1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서울에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피부샵을 하시는 분이에요. 끌리멜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얘기해도 되나? 끌리 X라고 할게요. 끌리 X. 약속명가 아세요? 약속명가와 비슷한 브랜드의 강남의 굉장히 고급 스파샵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네. 거기서 그 요만한 한 500ml짜리 로션을 판매해요. 직접 그걸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관리비를 8회 한 2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런 고급 스파샵이에요. 근데 요만한 500ml짜리 그 오일이나 로션으로 사람들 직접 관리하는데 그거를 직접 팔기도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사요. 얼마에 사냐면 52만 원이에요. 500ml 요만한 그 로션 오일 통이 52만 원. 근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원가로 사는 건 얼마냐면 9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50만 원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그거를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9만 원에 사요. 그러면 도매가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겠죠, 그죠? 그러면 도매가가 저렴하다면 수입원가는 더 저렴할 거고요, 제조원가는 더 저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 사람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 전해. 이 백화점 1층에 가면 화장품 코너 굉장히 많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층에 가서 15만 원, 아니요 18만 원 정도 주고 화장품을 샀다고 칠게요. 백화점에 사보셨죠? 네. 그러면 절반 정도의 가격을 백화점이 가져가요. 알고 계세요? 내가 18만 원 주고 화장품을 샀는데 한 9만 원 정도를 백화점이 가져가요. 화장품에 지불한 18만 원 중에 화장품과 상관없는 한 50%의 돈을 백화점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무서워서 이거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백화점이 유통하는 곳에 가서 그 제품을 산다면 백화점에 그 돈 안 줘도 되죠? 그럼 아주 이론적으로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게 유통이에요. 근데 그런 단계가 29단계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적으로 유통 단계를 다 없애버리면 같은 제품이 가장 저렴한 거 맞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에요. 그래, 이런 걸 다 거품 다 빼자. 내가 지불한 18만 원으로 모든 유통업자들이 다 돈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유통업자 다 없애고, 유통과정 다 없애고, 그냥 가장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바로 주자, 소비자한테. 직접 주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에요. 실제로 유통 단계를 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뉴스킨의 어떤 제품이 같은 가격이라면 다른 제품보다 10배, 20배 이상 좋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 남자기 때문에 발랐을 때 느낌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원가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요. 화장품가의 70%가 마케팅, 유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팅 중에 유통비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마케팅비는 뭐냐면 우리 화장품 요거 하나 사면 샘플 이만큼 주죠? 네. 그러니까 누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네.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샘플비가 또 마케팅비, 광고비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낸 돈으로 다 그걸 다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혹시 자영업 하시거나, 저는 대학교 때 잠깐 쇼핑몰을 해봤어요, 친구들이랑. 내가 떼는 옷이나 네가 떼는 옷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광고 싸움이에요. 인터넷 광고를 딱 하잖아요. 그럼 네이버 클릭당 돈을 내야 돼요. 누가 와서 내가 올려놓은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싸게는 50원, 많게는 500원, 더 비싸게 5,000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마케팅을 어떻게 광고할까?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회사의 매출, 만약에 사장님이 18만 원 주고 샀다면 그게 저한테 회사의 매출이겠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광고비, 마케팅비로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구조. 매체 광고, 매스미디어 광고 봐요. 그 유명 드라마 앞에 하는 화장품 광고, 그 광고비 엄청 비싼 거 아세요 혹시? 이번에 무슨
아메리칸 무슨 그 축구 결승전에서 그 결승전 앞에 하는 광고가 그 30초짜리가 600억인가에 팔렸대요. 회사가 그만큼 지불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광고를. 어쨌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저만 보세요. 광고를 안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제품하고 상관없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광고를 안 하겠다. 대신에 광고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더 좋게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과정 다 빼고 그냥 줄게.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은 이론적으로 가장 제품력이 좋고 가장 유통과정이 없는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태가 만들어져요. 써보면 느낌이 달라요. 왜? 그만큼 좋으니까. 그래서 혹시 체험 안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이 회사는 광고를 할까? 회사 입장에서 광고를 해야지 제품을 유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써보고 괜찮으면 당신이 광고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대신 당신이 광고하면 당신한테 광고비 줄게요. 이해가세요? 어떻게? 사람은요, 성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까지 자기도 모르는 계속적인 어떤 생필품을 사용해요. 아니, 알죠? 알고 쓰죠? 머리 감으셨죠? 이를 닦으셨죠 오늘? 세수도 했고 스킨로션도 발랐고 또 여성용품도 많이 쓸 거고 휴지도 쓸 거고 물도 먹을 거고 누군가는 건강 비타민도 먹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계속 지출을 할 거야. 한 달에 계속. 생필품으로 성인 한 명이 생각지 못하고 쓰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된대요. 내가 만약에 사장님한테 컴퓨터를 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컴퓨터를 사려고 고민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하죠. 월급을 받잖아요. 한 2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칠게요. 200만 원 중에 컴퓨터를 사려면 내가 지출을 막고 사야 돼요. 뭔가 계획을 하고 사야 돼요. 근데 200만 원 중에 2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무조건 쓰는 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쓰는 돈. 그게 생필품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화장품 안 쓰는 사람 없죠? 지금 다 보니까 화장을 다 하고 있거든요. 생필품.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차피 쓰는 건데 제품력이 훨씬 더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가격은 비슷한데 제품력이 훨씬 더 좋으면 브랜드 한번 바꿔보실래요? 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그럼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니까 쓰고 괜찮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광고하세요. 어떻게? 내가 한 것처럼. 주변에 4명한테 또 한 20만 원 정도를 제품을 얘기해도 되고 발라줘도 되는데 발라주는 게 좀 빠를 거예요. 왜냐면 느낌이 다르니까. 발라주니까 이 사람도 괜찮대. 어차피 쓸 거면 한 20만 원 정도 제품 바꿔봐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이론적으로 될 거예요. 그죠? 내가 한 20만 원 정도 어차피 쓰는 돈. 내가 20만 원 평균은 20이니까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이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쨌든 내가 한 20만 원 바꾸고 내 주변 한 4명 정도로 20만 원을 생필품을 바꿔보자고. 제품이 괜찮으면. 그럼 이런 구조가 됐을 때 나로 하여금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이 일어났죠? 그럼 100만 원의 일정 광고비, 커미션이라고 불러요. 일정 광고비, 커미션을 내가 받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 보상 구조예요. 우리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 저 이렇게 돈 벌어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해는 되는데 참 이상해요. 제가 28살에 뉴스캐너에서 지금 33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새롭게 만나면 뭐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 뉴스캐너 합니다라고 딱 얘기하면 잘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상하게 보나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돈 버는 줄 알아요. 이상한 방법으로 누군가 뒤통수를 팍 쳐서 누군가한테 사기를 쳐서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줄 아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전 이렇게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여기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돈 벌고 있거든요. 맞죠? 네. 처음에 저는 이런 구조를 봤어요. 이 구조가 혹시 매력이 있나요? 네.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매력을 요만큼도 느끼지 못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해는 됐는데 매력은 느끼지 못했던 게 왜냐면 아 그래 화장품 팔아서 돈 버는 거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저는 그 기계공학과를 전공했어요. 대학교 전공이. 그리고 주변에 남자밖에 없었고 한 번도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화장품을 쓰는 순간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다 줘도 안 썼어요 잘. 근데 그런 내가 화장품을 영업해서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영업이다. 난 이거 못한다. 근데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 이해하고 보니까 영업이랑 완전히 다른 구조더라고요. 아마 오늘 제 강의 핵심 포인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하신다면 이 구조가 왜 다른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뒤에 분.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여기 다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넘어가야 되겠네요.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까봐 좀 물어봤어요. 저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둘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쉽게 혹시 남자친구가 필요한 여자가 있고요. 여자친구가 필요한 남자가 있어요. 그럼 그들 중간에 소개팅을 시켜주죠. 그럼 제가 뭐 한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걸 연결시켜줬으니까. 브로커라고 하죠. 브로커예요. 브로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걸 인터넷상으로 만든 거,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건 그게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그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애플이에요. 애플. 스마트폰 다 쓰시나요? 네. 스마트폰 왜 쓰세요? 왜 쓰세요 스마트폰? 편리하니까. 왜 편리하죠? 내가 필요한 걸 필요한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단 하나의 어플도 개발하지 않아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그들이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면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앱을 다운받는 거예요. 애플이 만약에 앱까지 개발한다면 지금보다 2배의 직원이 필요하고 2배의 돈을 쓸 거예요. 그럼 애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앱이 필요한 사람과 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앱스토어에서 연결시켜주는 게 애플이 하는 일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 좀 어렵죠? 좀 쉽게 다른 거 말씀드리면 야놀자라는 기업 아세요? 네. 야놀자.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모르시면 진전이 안 되는데 아시나요? 야놀자의 기업을 좀 설명드리면 이 기업의 대표는 이수진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도망갔어요. 재혼하러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4살 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서 혼자 쭉 살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4년, 5년, 6년 이렇게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모든 자기 친구들이 알게 된 거죠. 쟤는 모텔에서 일하는 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텔을 이용할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모텔에 뭔가 물어볼 상황이 있으면 자꾸 이수진 대표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방 하나만 잡아줘. 야 어디 모텔이 괜찮아? 어디가 괜찮아? 이런 것들만 물어봐요. 그래서 막 대답해주고 대신 예약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찮아서 뭘 시작했냐면 블로거를 시작했어요. 블로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다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회원이 생겨서 그때 뭐 했냐면 이 야놀자라는 어플을 만든 거예요. 야놀자라는 어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숙박업소 모텔이 필요한 사람과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 인터넷상에서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야놀자가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셜 커머스 다 사용하시나요? 11번가 우리 오픈마켓을 G마켓, 옥션 이런 걸 부르고요. 소셜 커머스를 뭐 쿠파, 또 뭐 있죠? 뭐 위너프 뭐 이런 거 있죠? 쿠팡에 저는 모든 제품을 쿠팡에서 사요.
이번 주에도 한 2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아주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뭐 펜부터 매직부터 모든 걸 쿠팡에서 하거든요. 쿠팡 매니아예요. 얼마 전은 아니죠. 한 꽤 됐네요. 벌써 한 6개월 전에 이제 여기 있는 분이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세부에 놀러 갔어요. 세부에 놀러 갔다가 망고 원액을 저를 주려고 사온 거예요. 저만 아니고 망고 원액을 한 10개를 사갖고 왔어요. 친한 친구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려고. 세부에서만 파는 기가 막힌 망고 원액이래요. 그래서 집에 막 이렇게 낑낑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망고 원액인데 기가 막힌 거를 먹어봤는데 제가 뭐 했냐면 그걸 딱 보자마자 쿠팡에 검색해봤어요. 그 메이커하고 그 망고 원액 주스를 딱 처음 치니까 정말 힘들게 갖고 온 그게 딱 떠요. 그리고 주문하고 한 매일 온대요.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거 힘들게 비행기를 갖고 타냐고. 이건 없겠지 생각하는 거 검색해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너무 편리하죠. 이 쿠팡이 하는 일은 뭐죠? 어떤 제품이 필요한 사람과 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연결시켜주는 거. 플랫폼. 브로커죠, 브로커.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 가장 핫한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왜 열광하는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해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재고가 없어요. 모든 제품을 갖고 사입하는 이 쿠팡, 모든 제품을 본인이 사서 파나요? 아니에요. 그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생산자와 커넥션만 갖고 있어요. 야놀자 말씀드렸죠? 모든 모텔을 소유하고 영업하나요? 아니요. 모텔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의 커넥션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라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는 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100원도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망할 게 없는 거죠.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 두 번째는, 이 모든 기업들이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뭔가 유통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유통에 관여하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보셨죠? 카카오톡도 다운 받으셨을 거고, 뭐 게임도 다운 받으셨을 거고, 뭔가 다운을 받을 때 내가 만약 아이폰을 쓴다면 애플에 전화해서 다운 받으세요? 거기 애플이죠? 저 카카오톡 좀 다운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죠? 내가 직접 앱스토어를 열죠? 내가 직접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카카오톡을 직접 검색하죠? 그리고 내가 직접 다운 받아요. 그때마다 애플에 돈이 들어가요. 쿠팡 볼까요? 내가 쿠팡을 전화해서 저 종이컵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제가 직접 쿠팡을 열어서 쿠팡에 직접 종이컵을 검색해서 종이컵 생산자를 내가 컨택해서 내가 직접 주문해요. 그때마다 쿠팡에 8%씩 돈이 들어가요. 내가 지불하는 돈. 쿠팡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유통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직접 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 소비자들이 직접 뭔가를 구매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는 거죠.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에요. 저 같은 쿠팡 매니아, 세 번째 장점은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저는 쿠팡 매니아라고 했죠. 쿠팡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손 좀 들어주세요. 한 10분 다 좋아하시나요? 한 10분 정도가 쿠팡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0명 빼고 아무도 전 세계 쿠팡을 아무도 안 사용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10명이서 10번씩 제품을 쿠팡에 주문했으면 쿠팡 입장에서 100번 돈을 번 거죠. 네. 죽을 때까지 우리 10명만 쿠팡의 매니아 소비자라고 해도 우리 10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겠죠. 네. 8%씩. 10명이면 10명만큼, 100명이면 100명만큼, 1000명이면 1000명만큼.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뭔가를 팔아서 돈 버는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매니아를 만들어 놓으면, 충성고객을 만들면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나한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세 번째 장점이에요. 세 가지 다 이해가셨어요? 첫 번째, 재고가 없다. 두 번째,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유통, 그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볼게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전에는 그걸 깨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거 화장품 팔아서 돈 버는 거 나 못해. 이 구조를 다시 보니까 만약에 내가 20만원 제품 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A한테 제품을 전달을 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광고도 안 하는 이 제품, 회사 알려줘야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품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제품을 보여주거나 발라주거나 설명하게 되면 어차피 쓰는 돈, 어차피 20만 원 쓰는 돈 제품을 한번 바꿔 써볼 수 있겠죠. 써보니까 너무 만족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제품을 계속 주문하기 시작할 텐데 나한테 제품을 주문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사의 제품을 주문해요. 전화 주문하고 인터넷 주문해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과 회사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라는 거예요.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 가보세요. 저희 집 어차피 못 오시겠지만 저희 집에 재고가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도 치약이 없어서 어쨌든 재고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다 재고 없을 거예요. 재고 이시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럼 어쨌든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주문을 못하고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회사에 직접 제품을 주문해요. A가 저희가 쿠팡에서 뭔가 생산자를 컨택해서 뭔가를 사듯이 A가 직접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쿠팡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소비자를 하나, 둘, 셋, 4명 만들면요. 쿠팡 매니아 4명이 있는 것처럼 뉴스킨 나에게 매니아 소비자 4명이 생기면 이 4명이 나한테 제품을 주문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품을 컨택해서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그 매출에 일정 로열티가 나한테 들어오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만약에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내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 구조 별거 아닌 구조인데 10만 원씩 내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 신기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엄청 신기했어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고 작은 돈임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만 원씩 내 통장에 계속 들어온다? 10만 원씩 들어온다? 너무 괜찮죠?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10만 원 따위야? 만약에 그렇다면 소비자 한 30명 쿠팡 매니아를 만드는 것처럼 뉴스킨 매니아 소비자 한 30명 정도를 만들게 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와요. 100만 원 좀 괜찮나요? 네. 100만 원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한 보름의 시간을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100만 원을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건 보름 동안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지금 있는 소득에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100만 원씩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바로 외제차를 뽑을 수 있거든요. 100만 원씩 매달 쇼핑을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씩 내가 매달 적금을 할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은 이렇게 벌어요. 저는 맨 처음에 뉴스킨을 딱 시작할 때 대학생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 구조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벌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취업해서 회사 다니는 거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학과에 영어 과외를 했어요. 그럼 2명 정도 아이들을 고등학생을 과외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일하고. 그렇게 100만 원은 제가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과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00만 원을 벌고 이렇게 소비자 30명이면 100만 원? 그럼 60명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 이렇게 소비자 60명 정도 만들면 200만 원씩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올 텐데 그럼 총 얼마를 벌게 되죠? 300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들 회사 다니는 친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2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0을 번다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전 누군가한테 명령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여행 너무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요. 거의 망난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삶이 막 그려지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구조를 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정말 안정적인 200에서 3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거에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보면 이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소비자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소비자가 나의 자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뭔가 할 때마다 나한테 돈을 주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는 이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싸움이에요. 통신사 어디 쓰세요 혹시? SK. 저도 SK 씁니다. 저나 이제 사장님처럼 SK를 쓰는 사람들은 한 달 내내 통신비를 내죠. 통신을 쓰고 통신비를 내죠. SK에다가. 그럼 SK 입장에서 우리 둘은 뭐예요? 그 회사의 소비자 자산이에요.
그 소비자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KT, LG, SK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아시죠? 왜냐면 만들어 놓으면 나한테 계속 돈을 주는 소비자 자산이니까. 저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롯데카드를 쓰는데 롯데카드를 긁을 때마다 3%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내요. 맞죠? 카드회사 입장에서 저는 본인의 회사의 소비자 자산이에요. 왜? 카드를 쓸 때마다 회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그렇게 해요.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비즈니스가 아니고 소비자 자산을 또 만들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건물 갖고 싶으시죠? 네. 굉장히 화난 얼굴들을 봤어요. 건물에 있으면 돈이 들어오나요? 건물에 있으면 돈 들어와요? 그죠. 건물에 아무도 안 살면 돈이 안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내 건물 10층에 사는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세입자.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나한테 한 달에 월세 5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월세가, 인세소득이. 그러면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을 나한테 내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요? 소비자 자산이라고 불러요.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돈을 한 달에 계속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소비자 자산이죠. 제가 음반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 음반을 누군가 다운을 받거나 스트리밍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부르거나 앨범을 살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겠죠? 박진영이라는 분이 한 달에 한 10억 정도의 음원 수입을 넣는데요. 본인이 만든 노래들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다운받거나 듣거나 한다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그걸 하는 사람들을 소비자 자산이라고 불러요. 이 소비자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비즈니스고, 비즈니스가 아닌 구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 4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1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30명 정도를 만드니까요 100만 원씩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말로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해요.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게 정말 현실에서 정말 150명씩 따박따박 들어오면 이게 200만 원이 큰 돈일 걸 떠나서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소름이 돋고. 그러고 나서 200만 원 벌면 저는 은퇴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200만 원 저의 목표이자 꿈이었어요. 왜냐면 3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으니까. 200만 원 버니까 300만 원 벌고 싶더라고요. 300만 원 버니까 500만 원 벌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그 정말 신기한 그 느낌, 소름 돋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막 알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 소비자 자산은 100명을 넘어서 1000명, 3000명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에 저한테 제품 쓰는 소비자가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3000명의 제 소비자들이 하나의 자산이 돼서 본인들이 지금도 뭔가를 구매했다면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겠죠. 이 구조 이해되세요? 네.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네. 말씀 4명이면 4명만큼, 10명이면 10명만큼, 100명이면 100명만큼, 1000명이면 1000명만큼. 이진숙 사님은 저보다 훨씬 많아요. 몇 배나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오전에 이 시간에 있다라는 건 한 10명 정도 소비자 자산보다는 100명 이상, 1000명, 3000명 정도 이상의 소비자 자산을 만들고 싶으신 거 맞죠? 네.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맥도날드에 있어요. 그 비밀이. 맥도날드는 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네. 미국에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맥도날드도 평범했어요. 일반적이나 스페셜하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던 여러 햄버거 가게 중에 그냥 하나. 근데 그때 당시에 맥도날드와 또 다른 햄버거 가게 A 햄버거 가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지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는가. A 햄버거 가게 사장도 그 당시에 햄버거를 하루에 100개씩 파는 자영업이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도 그 당시에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씩 파는 자영업이었어요. 자영업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이 자리에 있어요? 가게 하셨죠? 아니 뭐 안 하신 게 없으시네요. 그죠? 저도 치킨집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어쨌든 햄버거를 100개씩 판다라는 건 우리 가게 오늘 단골 손님 몇 명 온 거예요? 아 손님이 100명 온 거죠? 100명. 하루에 2개 먹는 사람 빼고 그냥 쉽게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온 건데 오늘 100명, 내일도 100명 왔다면
오늘 내일 오는 손님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있어요. 다르면 망합니다. 그죠? 매번 다른 사람이 와서 먹는다. 그거는 가게 사장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 우리는 자영업을 할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단골 손님이 있어요. 어떤 걸 하더라도. 이 단골 손님 100명이 계속 와서 햄버거를 먹는다. 이 자영업자 사장 입장에서는 이걸 소비자 자산이라고 불러요. 단골 손님 100명이고요. 여기도 단골 손님 100명이에요. 근데 야망이 있었어요. 두 사장 다.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우리는 이제부터 단골 손님을 1000명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부터 24시간으로 우리는 풀 영업이다. 알바생들을 더 뽑고 그리고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1000개를 팔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100개씩 파는 우리 가게 같은 가맹점을 전 세계 3만 개를 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만약 2개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맥도날드 가게는 이게 이루어졌죠. 전 세계 3만 개의 가맹점이 생겼고 그 3만 개의 가맹점에서 계속 햄버거 100개씩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팔리는 햄버거가 몇 개냐면 몇 개인가요? 300만 개가 팔려요. 이 사장 입장에선 단골 손님이 하루에 100명이었는데 하루에 몇 명으로 확장이 된 거죠? 300만 명의 소비자 자산이 확장이 됐어요. 하루에 팔리는 햄버거의 개수, 오는 단골 손님의 숫자가. 만약 이 사람이 300만 개의 햄버거를 팔려면 하루에 1000개씩 24시간 풀로 일해서 10년을 일해야지만 그만큼 팔 수 있어요. 그만큼 일해야지만 소비자에게 햄버거를 팔 수 있고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맥도날드 가게 사장이 딱 보름이라면 이 사람이 평생 일해도 그만큼 햄버거를 못 팔아요. 이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변에 가면 프랜차이즈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구멍가게, 국수가게, 떡볶이가게 아무것도 없고 다 프랜차이즈죠. 그 프랜차이즈라는 사장들한테 인터뷰했어요. 왜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하고 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느냐. 대답 중에 1위, 가장 많이 하는 대답 1위가 뭐냐면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니까요. 1번이에요. 15일만 일하고요. 나머지 9년 300일은 자유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는 것은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밖에 없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간접적인 것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좀 이해되시나요? 네. 프랜차이즈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시거나 어떤 직접적인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본사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백종원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어요. 백종원이 누구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 한 20여 개, 한 30여 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맹점 몇천 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본사의 그 본사 중에서 이 한식포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가보셨어요 혹시? 네. 닭발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닭발에 소주를 먹으면서 저는 네, 닭발에 소주를 먹으면서 저는 이제 데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근데 닭발을 먹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닭발을 먹고 딱 나오잖아요. 가게물 나올 때 딱 생각이 들어요. 백종원한테 돈 들어갔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한신포차에서 닭발을 먹으면서 TV에 백종원이 나오는 걸 봤는데 백종원은 TV에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한신포차에서 닭발을 먹었더니 이 닭발에 대한 값에 일부분이 백종원 주머니에 싹싹 들어가는 게 갑자기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입이 텁텁하니까 백다방에서 커피 한 잔 먹었어요. 먹을 땐 몰랐는데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종원은 TV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얘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백종원 진짜 부럽다. 쟤는 TV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그냥 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네요. 야 백종원 진짜 부럽다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는 소유진이 더 부럽대요. 소유진이 백종원의 와이프예요. 일리가 있죠.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게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전을 알고 계신 거예요. 백종원이 부럽다라고 생각한 건 프랜차이즈 비전을 아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창업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1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약 70명이 넘어요. 70%가 넘어요. 이유를 봤더니 이제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은퇴 시기는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이 나한테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거를 해야 되고 내 삶을,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창업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70% 중에 절반 이상이 뭘 생각하느냐? 이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앞에 저처럼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비즈니스의 비전을 알고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관심 있어요 혹시? 네. 괜찮죠? 네. 백종원 괜찮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수업인데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책이에요. 대학 교재거든요. 프랜차이즈에 많은 전반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앞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프랜차이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이 직업 프랜차이즈, 두 번째가 사업형 프랜차이즈, 세 번째가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그리고 네 번째가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가로치고 에이본 아메이라고 나와있죠. 얘는 뉴스킨 같은 광고를 선택하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업형 프랜차이즈, 백종원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업형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다단계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이런 일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는 걸 듣고 전 좀 놀랐거든요. 근데 구조를 보니까 똑같아. 근데 다른 거 하나가 있던데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사업형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 본사 입장에서는 돈을 이렇게 벌어요. 본사면 강남점, 역삼점, 역삼점, 선릉점, 대치점 이렇게 가맹점을 분양하죠. 이게 프랜차이즈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햄버거 사 먹고 역삼에 사는 사람들은 역삼에서 햄버거 사 먹고 선릉에 있는 사람,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들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어요. 그러면 본사 입장에선 4개의 가맹점을 분양했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에 단골 손님 몇 명을 갖게 된 거죠? 400명의 단골 손님을 갖게 된 거고 이 400명의 단골 손님의 총 매출의 일정 로얄티를 본사가 받는 구조가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예요. 아까 백종원처럼. 맞죠? 네. 그런 구조로 돈을 법니다. 그러면 뉴스킨은 어떤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본사가 돼서요. 똑같이 강남점, 역삼점, 선릉점, 대치점처럼 대리점을 이렇게 분양해요.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단골 손님이 100명인데 우리 뉴스킨은 대리점이 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한 30명 정도 만들게 되면 대리점이 돼요. 그러니까 월 단골 손님을 약 30명 정도 만드는 게 우리에게 대리점이 되는 목표 숙제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대리점을 분양한 1대 대리점이 이렇게 30명씩 단골 손님을 만든다면 나는 이번 달 단골 손님이 몇 명이 된 거죠? 120명에 대한 월 매출의 일정 로얄티를 받는 게 뉴스킨 본사, 내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너무 똑같죠? 아예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죠. 근데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가맹점, 얘는 본사고 얘는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맹점이 본사가 돼서 다시 가맹점을 분양할 수 없어요. 한 번 가맹점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 이 사람의 언니가 맥도날드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맥도날드 본사를 통해서 가맹점을 내는 거죠. 근데 뉴스킨은 어떠냐면 내가 분양한 이 가맹점이 본인도 또한 본사가 돼서 가맹점을 이렇게 분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본사가 돼서 가맹점을 분양하고요. 또 2대 대리점도 본인이 본사가 돼서 또 대리점을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6대까지 대리점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나부터 시작해서 6대까지 총 대리점의 로얄티, 매출의 로얄티를 받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모든 대리점에 30명의 소비자가 생긴다면
나는 1대부터 6대까지의 모든 권한을 인정받기 때문에 약 한 대리점 30개를 소유하게 될 거고요. 대리점 30개에 30명의 소비자들이 있다면 총 한 1000명 정도의 월 단골 손님이 생기죠. 맞나요? 그럼 그 월 단골 손님의 월 매출에 일정 로열티를 받는 게 이주스킨 비즈니스에서 버는 소득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네. 좀 이해되세요? 네. 저는 꼭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게 화장품 영업 아니고요. 불법 아니고요. 피라미드 아니고 피라미드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돈을 벌고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구조로 그 소비자를 확장시켜서 돈을 벌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는 뭐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그 현명해지시고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회사, 광고를 선택하지 않고 유통 과정을 다 뺐다면 당연히 제품력은 좋은 거죠. 그것도 이해가세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통 과정을 다 뺐고 제품에 광고를 안 하면 당연히 제품에 더 많은 것이 이제 투자가 됐을 거고 제품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괜찮은 거죠.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제품 사는 것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제품 사는 게 훨씬 더 우리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제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자료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원래 요만큼 한 3조 정도의 제품을 사다가 지금은 훨씬 더 5조를 넘은 많은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사고 있더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럼 어떤 제품을 많이 사고 있을까 봤더니 한국 아메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터미, 뉴스킨 코리아, 허벌라이프, 유니시티 뭐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유니시티 5개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인정해주고 그 인정하면 돼요. 아 좋은 회사 선택하셨네요. 열심히 하세요 하면 돼요. 근데 그 외에 회사가 있다면 뭐 얘기도 하지 말고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구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린 건 뭐냐면 처음에 28살에 딱 뉴스킨을 만났을 때 저는 뉴스킨을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하려고 많은 회사들을 찾아다녔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을 한 번도 써본 적도 피부에 관심도 없는데 내가 이 뉴스킨을 해서 잘할 자신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괜찮은 회사, 괜찮은 아이템, 괜찮은 제품을 갖고 있는 비전 있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고 관심이 없을 때는 주변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관심을 딱 갖고 나니까 제 대학교 선배도 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누나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누나 허벌라이프 그때 당시 하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시크릿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아는 대학교 선배는 아메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 관심을 가지니까. 연락을 드렸죠. 저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다 드렸더니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런 장소 같은 비슷한 분위기의 세미나 장소에 가서 다 강의를 들어봤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미 대한 비전을 알고 있고 저 회사가 나와 궁합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했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자꾸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회사의 설명에 자꾸 껴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건데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저 회사에서 얘기하는 보상 구조나 사업 진행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회사도 있었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의문점이 계속 생겼어요. 어떤 거였냐면 뉴스킨을 치면 다이아몬드 이상 사업자 그 회사에서 근데 그분이 자꾸 모두 다 투잡, 쓰리잡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전업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지금 전업을 하고 싶다. 하고 있다.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규모에 있는 세미나 들어가도 단 한 번도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전업으로 하고 계신 사업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전업으로 하려면
전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문을 갖다가 기사에서 이걸 봤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회사를 조사했더니 기사에 1인당 후원수당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뉴스킨 코리아 1년 279만 원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킨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균 얼마를 벌고 있냐, 3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3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다 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뉴스킨 현실. 근데 보니까 2위가 어디냐면 아프로존, 3위가 허벌라이프. 아프로존은 또 비슷하게 한 300만 원 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아프로존은 그만큼 못 법니다.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허벌라이프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가 77만 원 벌고 있대요. 한 달에 사업자 평균. 몇 개 회사 조사했냐면 128개 회사를 조사했는데 네 번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77만 원 벌고 있다면 다섯 번째 회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벌 거고 10번째 회사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벌 거고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벌지 못한다면 당연히 전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뉴스킨 와서 전업자 손들라니까 한 반 이상이 손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목표가 뭐였죠? 200만 원의 권리소득을 버는 게 목표였어요. 이 200만 원 권리소득을 번다면 난 은퇴할 거다. 난 생각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보는데 모든 사업자가 평균 3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평균보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균보다 못해도 200만 원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진짜 현실로 지금 이렇게 돈 벌고 있는 회사가 뉴스킨밖에 없다는 걸 알고 뉴스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1년 정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요. 정말 2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한 평균만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강의에 왔을 때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강의하시는 분이 이 자료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을 감독하고 규율하는 사법부예요. 기업이 뭔가 잘못하나 잘하나를 보는 그런 국가 공인 인증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뉴스킨하는 모든 사람들의 핀결, 후원수당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를 공개한 자료입니다. 했더니 루비라는 직급이 되면 연봉이 3,400만 원,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이 1억 5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이 5억 5천을 봅니다 라고 처음에 제가 첫 세미나를 들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강사분이 저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열었어요. 뉴스킨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뉴스킨에 앉아서 듣고 배우고 있을 그 당시에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한 달에 5억 5천이면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거죠.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뉴스킨을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나는 은퇴했어요. 자꾸 5천만 원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말 같고 뭔가 거품 같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5천만 원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게 또 왜 그랬냐면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였어요. 제 친구랑 선배들이 다니고 있었고 초봉이 5,600만 원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초봉으로 5,600을 받는 회사가 거의 없고요. 그 정도면 가장 많이 받는 것 중 하나예요. 한 연봉이 5천이라는 돈을 받으면 그냥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 선배들을 봤을 때 성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봉이 5천이면 정말 많이 받는 거고 정말 대기업이고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연봉 5천을 벌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 대학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뉴스킨 하기로 왔는데 갑자기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막 얘기하는 그게 뭔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벌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사업을 딱 시작하고 1년 정도 딱 진행을 했더니 정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벌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일하자면 딱딱 200, 300씩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 자리에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강사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1년 전이랑 지금은 아예 다른 거죠. 제가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1년을 열심히 해서 200만 원 정도를 만든 거예요. 소득을. 그죠? 그러면 또 1년을 해서 또 이만큼 만들면 얼마를 벌게 되는 거예요? 400을 벌어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2년에 400을 벌었어요. 그 2년 동안 또 이걸 한 번 더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만 원. 내가 200을 벌어보니까 와 이거 400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면 400만 원 되겠네. 400을 번다면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면 800만 원 되겠네. 내가 200을 벌어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게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생각했죠. 와 나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어떡하지? 이거 되겠는데 이거. 그리고 나서 와 나 5천만 원 벌면 진짜 큰일 나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평균 근로소득자 평균 얼마를 벌고 있냐면 한 달에 264만 원 정도 벌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균 한 200, 뉴스키 더 많이 벌죠. 평균이. 어쨌든 이만큼 벌고 있는데 저 뒤에 연봉이 1억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3% 정도가 연봉 1억 이상이래요. 주변에 한 달에 연봉 1억 이상인 사람 많아요? 별로 없죠. 100명 중에 3명만 한 연봉 1억인데 우리 주변에 많이 없어요. 보기도 쉽지 않고요. 연봉 1억이라는 건 한 달에 통장으로 얼마씩 들어오는 건지 아세요? 세금 빼고 약간 70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딱딱 들어오는 사람이 연봉 1억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700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한 달에 700을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 3%.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통장에 딱딱 꽂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예요. 100명 중에 한 명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우리 현실 감각을 좀 익혀야 돼요. 1000만 원.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264만 원 하고 회사를 다닌다고 칠게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연봉 1억 이상을 되려면 같은 일을 반복하면 가능할까요? 아마 어쩌면 정말 많은 20년 이상 경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경력을 통해서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할 거고요. 다른 실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연봉 1억 이상을 될 가능성이 정말 극히 적거나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연봉 1억 이상?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일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뉴스키는요 평균이 이거 이상 벌어요. 모든 사업자는 이거 이상 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된다면 정말 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이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일해서 264만 원 이렇게 벌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월급 벌지 말고 열심히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서 자산소득을 벌어보자. 일하지 않고 돈 벌어보자.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우리 상위 1%, 상위 3% 안에 들어가보자. 연봉 1억 이상 벌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뉴스키는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했어요. 친구들이 제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뒤지게 잘 안 들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 벌자 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고 싶대요.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건 잘못된 거래요. 노동력은 신성한 거래요. 노동을 무시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자, 1억 이상 벌어보자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이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 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만족한대요. 돈 욕심 없대요. 돈도 버리진 않네요. 되게 아이러니한 걸 겪었어요.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대학교 친구들 카톡방이 되게 많아요. 대학교 동아리방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 모임방도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정말 24시간 내내 비트코인 얘기로 막 진짜 몇 달 동안 그 얘기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 있어요? 이 자리에? 손은 들지 말고요. 정말 비트코인에 미쳐갖고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했어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친구들이, 돈 욕심 없다고 했던 친구들이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걸까? 정말 돈 욕심이 없는 걸까? 그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면요 금리가 셌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서 돈도 많이 불릴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샀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생활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도 낮고요, 부동산도 더 이상 우리 예전 시대만큼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절대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성공한 삶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싶은 평범한 삶이 이 정도는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왜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나한테 거짓말했을까? 왜 돈 욕심 없다고 거짓말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이해를 했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정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건 다 비슷해요. 이것도 네이버에 치면 딱 나와요. 네이버에 자본주의 딱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요. 노동력은 뭐죠? 사람이 일하는 능력이에요. 즉 사람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게 자본주의라는 얘기예요. 상품은 누군가 사죠. 누군가 팔고요. 누군가 팔려요. 그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 자본주의 특징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 전 세계의 사람을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대요. 생산수단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서 이쪽은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 이쪽은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게 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생산수단은 뭐냐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여기 있는 노동자를 돈 주고 사죠. 고용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를 얘기하면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여기 있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 주고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 집단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동자의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대물림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스펙을 쌓았어요. 대기업에 가려고. 열심히 토익 공부, 토플 공부, 뭐 학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어요. 그거 왜 했어요? 정말 높은 등급의 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대기업 그 현대자동차에 갔다면 연봉 5천을 받았을 거예요. 만약 5천을 받는다면 저는 그 당시에 연봉 5천이 그 기업에 가면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했다고. 축하한다고. 너 이제 정말 앞으로 탄탄대로 가고. 제가 뉴스킹을 하고 조금 지내보니까 이 노동자 집단의 그 마인드에 정말 경악을 했어요. 5천만 원이나 성공이라고 나한테 박수 쳐줬는데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씩 10년 동안 숨만 쉬고 살면 얼마예요? 10년 동안 남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을, 그 돈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숨만 쉬고 살면 5억이에요. 5억이라는 돈이 커요, 작아요? 크죠? 하지만 제가 사당에 살고 있어요. 가깝죠? 사당에 제가 15평, 16평짜리 집인데 저희 집이 3억이에요. 작년에 샀어요. 그 앞에 조금 이제 좀 큰 집으로 가고 싶어, 20평대로 가고 싶어 보니까 7억, 8억 이러더라고요. 빌라가, 아파트도 아니에요. 아파트는 10억이 넘어야 다. 여기 지역 말고 여기 뭐 방배동, 뭐 역삼동, 강남 가면 훨씬 거기 정말 20평대 아파트가 14억이거든요. 뭐 서울에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어쨌든 모두가 나에게 성공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집에 살지도 못해요.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좀 편리한 곳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데 10년 동안 숨 마셔도 그게 안 되고요. 20년 동안 숨 마셔도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 노동자 집단의 마인드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돈을 버는 거. 이분들은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군가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이용이라는 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 그렇다면 우리는 생산수단의 어떤 말, 여기 막 삼성에 다니시는 분 있죠? 우리는 괜찮은 노동자라고 표현할게요. 좀 괜찮은 노동자, 높은 등급을 갖고 어느 정도 품삯을 잘 받는 노동자. 그분은 삼성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삼성 가전제품을 사요. 삼성 자동차를 사고요. 삼성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요. 삼성에서 요구하는 리조트에 가서 휴식을 보내요. 이 사람의 생산수단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놀아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 그게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른 소유자가, 다른 어떤 인구 집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집단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생산수단이라는 걸 소유해야 되는데, 생산수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내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갖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갑자기 사장님한테 프랜차이즈 하세요. 회사 만드세요. 시스템 만드세요. 생산사 만드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지도 그거 갖고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평범한 사람이 생산 수단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오렌 버핏이 얘기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생산 수단, 돈이 들어오는 구조, 시스템을 만드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는 얘기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20대, 30대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되고요. 이게 많은 상식으로 와닿는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요만큼의 거품도, 여태까지 얘기한 거 요만큼 거품도 없어요. 정말로. 그 제품을 쓰는 사람도 괜찮고요.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 자산을 구축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버는 사람 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왜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 불법 피라미드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불법 피라미드는 이거예요. 300투자해서 6개월 내에 1000만 원 벌어볼래? 오케이? 별로? 오케이예요? 좋아요. 아, 좋아요? 되게 쉽네요. 그죠? 들어보세요. 300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내에 1000만 원 벌어볼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 대림동 되게 쉬운데요? 수천만 원 순간에 벌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300 투자하고요. 300 투자해서 2명을 모집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00, 600 모집했죠? 600의 커미션을 내가 일정 부분 갖는 거죠.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300 투자해서 6개월에 1000만 원 벌자. 어떻게? 너처럼 300 투자해서 2명 모집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1200이 모집됐죠? 그럼 위에 3사람이 나눠가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만 원씩 모집됐죠? 이 사람들이 나눠가는 거죠. 돈 넣고 돈 먹는 거죠. 금융계, 금융 다단계라고 하죠. 이건 불법이에요. 하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법으로 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위에 물건이 싹 올라가면 합법이 돼요. 돈 주고 돈 먹는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300만 원 주고 뭔가를 산다면 이게 합법으로 가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뭐가 문제냐면 정상적인 소비자 자산이 없어요. 유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유통이 안 되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한 방에 사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사는 이유는 제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돈 벌라고. 그죠? 사업자 수가 10명이면 소비자가 10명이고요. 여기는 정상적인 유통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계속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회사는 여태까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사에 돈이 없고요. 회사에 돈이 없으면 회사가 없어집니다. 평균 2년 내지 3년 이내에 회사가 없어져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뭐 한번 여기 대림동에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절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마스터? 네. 이게 금융 요즘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금융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한 3달 전에 한 3주 연속으로 이 다단계에 대해서 다단계에서 피라미드로 사람들 돈을 확 끌어모아서 도망가서 필리핀에서 뭐 사살당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금융 다단계 이것도 그거예요. 막 투자하세요. 투자하면 1년 동안 52번 돈 만약에 300 투자하죠. 그럼 450만 원을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52주 동안 돈을 줄게요. 52주에 8만 원씩 주면 내가 300만 원 투자해서 450만 원 되겠네, 그죠? 일주일에 8만 원씩 줄게요. 투자하세요. 그래서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투자하죠. 그럼 투자하는 돈을 갖고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쇠판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꼭 보세요. 제이유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실제로 35만여 명이 5조 6천억이 필요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300만 원 투자해요. 450만 원 드릴게요. 근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진짜 300 투자했더니 4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3천 투자했다면? 이런 생각하겠죠? 네. 3천 투자했어요. 또 그 다음 1년 동안 4,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건 진짜 누워서 돈 버는 거다. 그럼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겠죠? 통장을 보여주면서 돈 들어와. 진짜 들어와. 내가 해봤어. 300 투자 아까 3,000에서 4,100 들어왔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느껴서 감동을 느껴서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한 발 빼서 300을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도 그만큼 또 돈이 좀 또 얘기하겠죠.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구조. 근데 그런 구조로 해서 돈을 싹 모아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는요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300조에 450만 원 주는 이게 세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피해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회사의 성장과 들어오는 사람의 성장 비율이 똑같아야지만 그게 맞아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삐끗 어긋나면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35만여 명이 오죽순의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피라미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리고 이걸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나쁘게 봐요. 35만여 명만 나쁘게 볼까 아니면 이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나쁘게 볼까요? 350만 명의 안티를 만드는 게 이런 기업들, 이런 잘못된 피라미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90년대, 80년대 처음 들어왔던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 또 이런 것도 있죠. 옥장판. 조이팔이라는 분 아세요? 옥장판 팔았던 분이에요. 이분도 싹 돈을 모아서 도망가서 본인이 죽은 척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피라미드와 잘못된 피라미드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입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이제야 조금씩 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거고 이상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뭐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참 많아요. 치고 빠지기만 이런 하는 것들.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 피라미드를 구별하는 방법 쉽게 이거예요. 저예요. 제가 원래 피부가 그 화농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뉴스킨 쓰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품이 제품 역할을 한다면, 제품이 정말 좋아서 제품이 전달이 된다면, 광고가 된다면, 정상적인 유통이 된다면, 정상적인 소비자, 단골 손님이 생긴다면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그게 안 돼. 제품이 역할을 못해서 네가 무조건 한 방에 사야 돼 라고 한다면 피라미드. 제품의 역할에 따라서 두 개의 회사를 차이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론이 되게 간단해요. 뭐 제품이 왜 그러냐 보니까 제품의 특징들은 다음에 꼭 들어보시고 우리는요 제품을 쓰고 좋은 걸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해서 돈 버는 거 맞죠? 광고하는 소비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내 돈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 이 원시적인 마케팅은 참 옛날 선사시대 때도 했어요. 그죠? 막 이 돌도끼를 써보니까 이 돌도끼가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케팅이잖아요.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이 마케팅에서 가장 첫 번째는 제품을 체험해보고 내가 제품이 좋다고 느끼는 게 1번이에요. 저는 제품을 체험해보고 좋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한 번도 화장품 써본 적이 없어서 대신에 이론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달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걸 느끼게 됐어요. 와 진짜 좋아하네, 진짜 달라지네, 진짜 좋아, 진짜 변화되네. 그런 것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이 제품이 괜찮은지를 검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힘드시죠? 아니요. 딱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예전에 처음에 잘못 눈에 들어왔다가 뭔가 선견, 어떤 잘못된 인식,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가 전부 다 다른 거 아세요 혹시? 근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인식.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경제적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피라미드로 오인되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많이 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엑스박스라고 혹시 아세요? 게임기? 몰라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아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디오 게임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고요.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혹시 플레이스테이션은 아세요? 그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양대 산맥인데 엑스박스가 훨씬 더 큰 기업이고 훨씬 더 큰 어떤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오락기예요, 게임기.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이제 컨트롤러, 조종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에서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엑스박스요. 팬차이즈 모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팬차이즈는 뭐냐면 팬과 팬차이즈.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 엑스박스를 사용하는 팬들, 소비자들이 하나의 프랜차이즈의 어떤 기업가가 되는 것이 이 팬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인데 어떤 거냐면 소비자가 만든 디자인의 소유권과 영업권을 인정해서 판매 수익을 배분해주는 모델이다라고 나와요. 어떤 영업권과 소유권, 정말 자산이죠. 소유권을 인정해서 회사가 거기에 대한 영업권과 소유권을 갖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소유권과 영업권을 주고 이 사람에 따라서 판매 수익을 배분해주는 구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엑스박스는 소비자를 디자이너이자 사업가로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내가 디자인해. 앞서 봤던 검은색 투박한 컨트롤러가 아니고 내가 어떤 정치인, 사회인, 유명 연예인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 등을 가지고 어떤 컨셉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럼 이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과 영업권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 엑스박스를 산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 제품을 누군가가 살 때마다 거기에 대한 판매 수익을 받아가는 거예요. 뭐죠?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보면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전통적인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했다는 데 있다. 소비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소비만 했어요. 돈을 쓰기만 해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돈을 쓰면서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이 또 하나의 사업가가 돼서 소비자가 아닌 어떤 하나의 판매 관계를 새롭게 설계한 거죠. 고객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동업관계를 맺었다. 회사의 소유자가 아닌 회사와 동업관계를 맺은 거죠. 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비자에게 있으니까. 사이트를 방문한 유저들, 이 엑스박스를 사용하는 유저들 중에 41%가 이 디자인에 참여했고, 참여자들의 평균 수익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최고는 100만 원씩 벌었다. 127만 원씩 벌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혁신적이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기업과 소비자의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이 캠페인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됐어요. 신기해요. 30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어요. 뭐를? 네트워크 마케팅. 앞으로는 더 상식이 될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고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예요. 뉴스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부터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계속 달라질 거라는 어떤 느낌 오세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기업이 이걸 따라하지 않을까?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수상을 받고 어떤 그 누구죠? 심사위원에게 정말 그 엄청난 평을 들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앞으로 상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내가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보시면요,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이걸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구나.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 세일즈맨이 아닌 보통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고 나와요. 사전에 세일즈하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나와요. 내가 봤을 때 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보통 사람이 해야 된다고 나와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두 번째는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수익이 적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 그룹이 형성되어 매출이 늘면서 그때는 만족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일확천금 버는 일 아니에요. 뭔가 순간에 확 땡겨갖고 돈을 버는 일 아니고요. 차근차근 내 자산을 쌓아가면서 안정적인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을 통해서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씩 벌어가는 일이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벨로시티가 10월달에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괜찮죠? 그러면 우리 엑스박스 아까 그 디자인에서 소유권과 영업권을 받아서 해서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벌었죠? 똑같아요. 내가 뉴스킨 쓰고요. 좋다고 얘기해서 8%씩 버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품이 좋아서 10만원 쓰면 나한테 얼마 들어와요? 8,000원. 100만원 쓰면 8만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그런 돈을 벌면서 그런 소소한 돈을 벌면서 소비자 자산을 구축해보는 거예요. 몇 명은? 30명. 30명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대리점에 안정권이 들어가면 최대 매출에 대한 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대리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설명드렸죠. 우리는 소비자 자산을 확장하고 레버리징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최대 5에서 15%씩 또 매출에 일정 로얄티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꼭 들어보시고 밸런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비트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 뉴스키는 아예 모르고 처음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왜냐면 처음 오시면 저를 이렇게 무섭게 노려보시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나 했더니 오늘은 그런 분들은 없었던 거. 어쨌든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은 것 같나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면 평생 할 수 없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피해가 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 오히려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정말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았다면 해볼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파는 건 아니어도 뭔가 팔아야 될 것 같고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 평범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뉴스캔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선생님 뉴스캔 할 줄 알았어요? 송경사님 뉴스캔 할 줄 알았나요? 이영하 사님 뉴스캔 할 줄 아셨어요? 꿈에도 몰랐죠? 내가 뉴스캔 할 줄이야. 이진수 사님 뉴스캔 할 줄 아셨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죠? 뉴스캔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본인이 뉴스캔 할 줄이야.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뉴스캔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만나기 때문에 누구도 준비한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의 대부분이 보통 평범이합니다. 근데 뉴스캔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뉴스캔을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해온 방법이 있고 성공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방법이 있고 룰이 있어요. 그냥 뉴스캔 그냥 하세요. 네트워크 그냥 하세요가 아니고 배운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게임의 규칙들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배울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